404번 유가증권의 의미.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불구하고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고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405번) 유가증권의 의미. 형법 제214조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인 바, 공중전화카드는 자기 기록 부분에는 당해 카드의 진정성에 관한 정보와 자녀 통화 가능 금액에 관한 정보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어 사용자가 공중전화기의 카드 투입구에 공중전화 카드를 투입하면 공중전화기에 내장된 장치에 의해 그 자기 정보가 해독되어 그 금액에 상당하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기를 작동하게 하는 것이어서 공중전화 카드는 문자로 기재된 부분과 자기 기록 부분이 일체로서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 권리를 화체하고 있고, 이를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카드 투입구에 투입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중전화 카드는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406번 유가증권의 의미. 스키장의 리프트 탑승권은 형법상 유가증권이다. 유가증권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은 물론 비록 작성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407번 유가증권의 의미. 허위 작성 유가증권 행사죄 또는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허위 작성 또는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08번 유가증권의 의미. 피고인이 은행에 제출한 위조 선화증권의 사본이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409번 유가증권의 의미와 판단 방법. 형법 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 또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소보험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 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소보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410번 유가증권 위조에서 작성 명의인의 실제 여하. 허무인 명의의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위조죄가 성립된다. 411번 유가증권 위조에서 작성 명의인의 실제 여하. 약속어음과 같이 유통성을 가진 유가증권의 위조는 일반 거래에 신용을 해하게 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적어도 행사할 목적으로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발행 명의인이 가령 실제하지 않는 사자 또는 허무인이라 하더라도 그 위조죄가 성립된다. 사자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약속어음의 발행 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 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발행 명의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12번) 유가증권 위조에서 작성 명의인의 실제 여하. 어음에 기재되어야 할 어음 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어음 행위자의 본명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별명, 그 밖에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칭호라면 어느 것이나 다 가능하다 볼 것이므로 비록 그 칭호가 타인의 명칭이라도 통상 그 명칭은 자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거래상 사용하여 그것이 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경우에는 그것을 어음상으로도 자기를 표시하는 칭호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망부의 사망 후 그의 명의를 거래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피고인에 의한 망부 명의의 어음 발행은 피고인 자신의 어음 행위라고 볼 것이고 이를 가리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어음을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13번) 유가증권 작성 권한의 유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서 작성 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작성자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문서에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법리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약속 어음 등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414번) 유가증권 작성 권한의 유무.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타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피고인 명의로 된 위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하여 여전히 피고인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보험을 발행, 행사했다면 설사 약속보험을 작성, 행사함에 있어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었다거나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피고인이 은행과의 당좌 계약을 변경하는 데 시일이 걸려 잠정적으로 전임 대표이사인 그의 명판을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합법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행사라고 할 수 없어 자격 모용 유가증권 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415번 유가증권 위조의 의미. 약속어음의 액면 금액란에 자의로 합의된 금액의 한도를 엄청나게 넘는 금액을 기입하는 것은 백지 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서명 날인 있는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한 새로운 약속어음의 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유가증권 위조죄를 구성한다. 416번 유가증권 변조의 의미. 유가증권 변조죄에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같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했다 하더라도 유가증권 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17번 유가증권 변조의 의미. 유가증권 변조죄에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타인에 의해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했다 하더라도 유가증권 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약속어음의 액면 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은 유가증권 변조에 해당할 뿐 유가증권 위조는 아니므로 약속어음의 액면 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가 당초에 위조하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 위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419번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형법 제216조 전단의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는 작성 권한 있는 자가 자기 명의로 기본적 증권행위를 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해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자기합 수표의 발행인이 수표 의뢰인으로부터 수표 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합 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 수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20번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이니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21번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배서인의 주소 기재는 배서의 요건이 아니므로 약속어음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하여 배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약속 어음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22번 행사의 의미와 범위.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의 처벌 목적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보호하는 데 있는 만큼 단순히 문서의 신용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조 공사문서 행사죄의 경우와는 달리 교부자가 진정 또는 진실한 유가증권인 것처럼 위조 유가증권을 행사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위조 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했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했다면 그 교부 행위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처벌의 이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위조 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 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 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 유가증권 교부 행위는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위조 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다. 따라서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유가증권 위조죄의 공범 간의 위조 유가증권 교부 행위는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23번 행사의 의미와 범위. 위조 우표 취득죄와 위조 우표 행사죄에 관한 형법 제219조 및 제218조 제2항 소정의 행사라 함은 위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를 진정한 우표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반드시 우편 요금의 납부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우표 수집의 대상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위조된 우표를 그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더라도 그 자가 이를 진정하게 발행된 우표로서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인식하면서 교부한다면 위조 우표 행사죄에 행사할 목적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관한 표준 판례를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